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0에 마이너스 500, 180축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스코어 1을 그리면 플러스 1000, 마이너스 500이면 여기가 플러스 500이겠죠. 5.00 디옵터, 그리고 180축입니다. 이렇게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경을 쭉 내려 쓴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왔어요. 자기는 이 태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테는 좀 내려 써야 멋이 있다. 사람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점 간의 거리를 재보니까 보통 12mm인데 이 안경테를 쓰니까 28mm가 됐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경우에 버텍싱을 어떻게 할 거냐, 콘택트 렌즈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버텍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경테에 따라서. 이분이 고급 렌즈 주문을 하겠다 하면 렌즈 회사와 상의를 하면 되겠죠. 이런 값을 보내주면 되겠지만 이거와 이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10디옵터예요. 지난 영상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기가 근시, 여기가 원시였죠. 여기는 콘택트 렌즈 쪽, 여기는 흘러내리는 안경테 쪽. 그래서 여기는 정점 간의 거리를 줄여야 되는 거고 여기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늘려줘야 되는 경우다. 근시인 경우는 더해줬고 원시인 경우는 빼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겠죠. 여기를 빼주고 여기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원시고 지금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더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디옵터는 1m니까 1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1입니다. 0.1에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28 마이너스 12 하면 얼마죠? 16이지 않습니까? 16을 미터로 환산하면 0.016이 되겠죠. 0.016을 더해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0.116이 되겠죠. 1 나누기 0.116을 하는 겁니다. 8.620이 나옵니다. 8.620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수를 10디옵터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도수 조정을 해줘야 된다. 8.620을 넣겠다. 왜냐하면 지금 10.0을 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쓰는 상태에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과교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시 도수를 낮춰주는 거죠. 8.620 정도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1 나누기 5디옵터지 않습니까? 5는 0.2죠. 여기에 더해줘야 되죠. 0.016을 더하면 0.216이죠. 다시 1 나누기 0.216은 4.629입니다. 여기 4.629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디옵터를 넣으면 안 되고 4.629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난시가 얼마냐? 8.620 마이너스 4.629는 3.991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8.620은 없으니까 8.50 플러스 8.50에 3.991이니까 뭐 4디옵터 정도 되겠죠. 4.00 180도의 도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버텍싱입니다.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5디옵터 180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안경을 쓴다고 한다면 8.50에 마이너스 4.00 180축의 도수를 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란에 대한 비유를 했고 계란 노른자에 대한 비유를 했죠. 계란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이 앞뒤로 감에 따라서 양 날개에 있는 난시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경우 플러스 10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안경테 때문에 플러스 8.5를 넣었잖아요. 난시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난시도 줄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줄어든 만큼 난시 때문에 어지럽다는 경우가 많으니까 난시를 줄이면 스페리칼 도수를 올리고 이 개념은 아는데 스페리칼 도수를 줄였을 때 난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시는 그대로 놔둬야 되나?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점 간의 거리가 유독 긴 안경테를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안경테를 쭉 쳐진 걸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안경테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다. 이렇게 쓰니까 어지럽다. 적응을 못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눈이 많이 나빠져서 나는 조금 도수를 낮춰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축 처지는 안경테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도수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시 저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시가 과교정이 됐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교정인데 이 사람에게는 과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가 과교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도수를 빼준다는 것이죠. 원시가 과교정이 되면 뭐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시 도수를 빼준다는 얘기는 정점 간의 거리가 지금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도수를 이렇게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안경을 맞추고 한 6개월 정도 쓰고 반드시 이런 안경으로 정교정으로 가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건시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디옵타를 쓰고 난시가 3이라고 해보자고요. 10디옵타에 마이너스 3디옵타 180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디옵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 될 것입니다. 쭉 처진 안경테를 가지고 왔어요. 이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아까 여기 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시 원시 빼준다. 28mm가 됐어요. 정점 간의 거리가 16mm 빼줘야 되겠죠. 10디옵타입니다. 0.1이겠죠. 0.1 빼기 0.016을 해보겠습니다. 0.084겠죠. 1 나누기 0.084는 11.90 디옵터를 마이너스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 처지면 건시죠. 이런 경우는 저교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걸 밀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못 밀었으니까 저교정이니까 더 도수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1.90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1 나누기 13은 0.0769입니다. 여기에 빼주라고 했죠. 0.016, 0.0609입니다. 다시 이를 0.0609로 나누면 16.4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1.90을 빼면요 4.52가 됩니다. 4.5 정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 11.75에 4.50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정강거리 12mm짜리 딱 맞는 안경테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멋을 부린다고 죽 처진 안경테를 가지고 왔어요. 28mm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수를 얼마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되느냐? 10디옵타인데 11.75, 1.75 정도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시는 그대로 3.0을 넣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난시도 4.50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시는 자동적으로 이 스페리칼 도수에 따라서 스페리칼 도수가 앞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양이 뒤로 가면 뒤로 가는 거에 따라서 양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개념. 난시로 인해서 좀 어지러워서 난시를 뺀다라고 했을 때 뺀 난시 도수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스페리칼 도수를 올리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차선책이잖아요. 최선은 무엇인가? 난시 도수를 조절할 필요 없죠. 난시라는 것은 스페리칼 도수, 구면 도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기준이 이거는 구면 도수인 거죠. 이렇게 내렸어 가지고 마이너스 10디옵타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1.75디옵타를 써야 된다고. 난시 도수가 300에서 450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걸 쓰니까 안 어지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최선이니까. 좀 어지럽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난시를 줄이고 구면 도수를 올려주면 되겠죠. 스페리칼 도수를 조정하기에 앞서서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00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걸 그만태 씌우고 걸어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난시 때문에 어지럽다고 하면 그때 난시를 줄이고 스페리칼 도수를 조정해서 처방을 하면 안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난시 때문에 어지러운지 아니면 구면 도수 때문에 어지러운지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지러운 게 난시 때문인지 아니면 구면 도수 때문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도수가 낮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은데 도수가 높은 경우는 이 계산을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버텍싱입니다. 자기 눈이 많이 나쁘면 많이 나쁠수록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버텍싱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고 있는 고수 검안사를 만나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을 이렇게 했는데 경사각이 좀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절을 해주면 오, 잘 보인다.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잘 보일 사람을 이렇게 된 상태로 놔두면 코의 모양, 키, 그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보면서 보수 거만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치만 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시습관까지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 거만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섬세한 영역인가, 일반 안경인들이 보셔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만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영역이다, 복잡하네 라는 생각 정도로 하시면서, 모르면 용감하다 했잖아요. 그냥 용감하게 시력교정 수술 이런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고수 거만사는 버텍싱의 고수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